재능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풍요노트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평범한 학생인데요. 문제는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재능을 한 가지씩은 타고나는 듯한데 저는 아직까지 자신에게 그런 것을 못 찾았어요. 저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학생이 발견하지 못한 재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찬찬히 찾아보기로 하고 정말 특출한 재능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려봅니다. 저희 남편이 늘 머리를 자르러 가는 이발소가 있어요. 그야말로 옛날 이발소인데 아저씨가 머리를 참 공들여 자르세요. 바리깡 같은 거 안 쓰고 항상 가위로 하죠. 가끔 남편 따라가서 기다릴 때가 있는데 두어평 남짓한 가게에 아저씨 혼자 이발을 하고 부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손님 머리를 감겨줍니다. 계산도 하고요. 머리 자르는 가격은 7,000원인데 염색 플러스 이발까지 해도 15,000원 받아요. 싸도 너무 싸죠? 하루는 또 남편 따라가서 머리 자르는 동안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그날 이발소 사모님 친구분이 왔어요.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너희 신랑은 재주가 있으니 어디 가도 밥은 안 굶겠다며 친구분이 부러워했죠. 자기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발소 사모님이 그래요. 재주가 맞긴 맞는데 요만한 재주 때문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지 큰돈을 못 번다. 이런 거 해서 큰돈 벌기 힘들다.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는 흔히 재능이 있어야 돈도 잘 벌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골프 하나만 잘해도, 피겨스케이트 하나만 잘해도, 춤만 잘 춰도, 아니면 얼굴만 예뻐도. 그런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주목도 받고 돈도 버는 건 맞지만 정말 큰 돈은 누가 버는가? 따지면 통닭 잘 튀기는 사람보다 프랜차이즈 회장, 연예인보다는 기획사 사장, 작가보다는 출판사 사장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요즘은 직접 콘텐츠 만들지 않아도 링크만 해주고 돈 받는 사이트도 많고요. 자기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그 재주만 있으면 어딜 가도 밥은 안 굶는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재능만 믿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큰 돈을 버는 것은 아이디어나 결단력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통틀어 돈 버는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엄밀하게 돈 버는 능력과 돈 관리하는 능력은 다르거든요. 난 잘하는 게 없어서 돈벌이도 별로, 뭐라도 잘해야 직장을 그만둘 텐데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돈 버는 머리, 돈 버는 재능은 후천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재능을 타고나야 부자가 된다느니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십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쓰면 더 잘 이루어지나요? 풍요노트를 보니 항목이 꽤나 구체적이네요. 저는 다른 책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주에 맡기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걱정하지 말란 글을 읽고 풍요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 글쓴이도 처음에는 목표랑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전략과 전술은 또 뭔지, 비전과 목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서 엄청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꿈은 원대하게 꿔라 하면서 어디에서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뤄질지 생각하지 말고 우주에 맡겨 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우리말로 헷갈리면 원문에서 영단어를 확인하면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외국 책을 번역한 경우 뉘앙스가 다른 말인데 번역자가 단어를 바꿔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국내에 소개된 많은 자기계발서 대부분이 원래 해외 책을 번역한 것이다 보니 해석상에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책들을 다 원서 대조한 건 아니지만 글쓴이가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영어로 goal 또는 purpose,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 추상적인 것, 방향성. 목표, 영어로 objective 또는 outcome.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하부 항목, 특정한 결과 값.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안에 경제적인 풍요, 인간관계, 건강, 취직 등의 내용이 목표입니다. 즉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자 수단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표는 보통 어브젝티브라고 하지만 특정한 결과값으로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의미하는 아웃컴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겠네요. 목적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물어보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재산, 건강, 인간관계, 직업 등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서 목표가 많이 달성되면 그만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목표,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 김철수 씨와 사귀게 된다. 목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 소울메이트를 만나 행복한 사랑을 나눈다. 우리가 우주택배로 주문하는 것들은 대부분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알려면 구체적으로 주문해야겠지요. 반면에 이런 것들을 통해 행복하게 되고 싶다는 큰 의도는 목적이랍니다. 이 부분은 크고 대략적으로 무작정 우주를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목표는 목적으로 가는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 정한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가 이루어짐으로써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철수 군과 사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중간 과정에서는 김철수 군과 사귀지 못해서 낙심하고 소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기 쉽지만 조금 길고 넓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소울메이트와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 목적을 우주에 충분히 맡겼다면 김철수 군보다 훨씬 좋은 남자가 곧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서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에 매달리다가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은 있어도 목표가 이끄는 삶이라는 말은 없듯 수단은 수단일 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겠지요. 풍요면에 있어서도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